저도 생각해보니까 해외 나갔을 때 이제 트램을 타본 적 있어요. 노면 전차를. 어디서 타봤어요? 저 네덜란드 갔을 때 타봤는데 맞아요. 트램이 다니는 길에는 자동차가 이게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결국 두 개 차로를 먹는 겁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혼용하는 구간도 있어요. 트램이 다니면은 트램 뒤를 따라서 승용차들이 따라서 이렇게 가는 나라도 있고 네. 가보신 데는 전용차로인데 전용차로가 돼서 트램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부산에서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거는 못 들어가게 하는 전용차로제입니다. 서면에 보면 지금 뭐 트램하고는 다르지만 BRT 노선이 이제 쭉 이어져가지고 충무동까지 연결된다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도 승용차 모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 용호동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이 또 없잖아요. 지하철 같은. 맞아요. 그렇게 되면 도로가 엄청 혼잡해질 것 같은데 부산 우리 운전자분들 되게 막 다이나믹하신데 보게 된 대책 없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차도가 지금 경성대부터 이기대까지 5, 6차선 정도 되는데요. 트램이 2개 차로 정도씩 잡아먹어버리면 왕복 2개 차로, 왕복 2개 차로 이 정도밖에 안 남는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가 버스가 서버린다든지 택시가 선다든지 그러면 실제로는 그 교통 많은 구간에 1개 차로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뒤에서 빵빵하고 뭐 난리 나겠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지만 이 시에서나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대중교통 아니겠느냐.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이해를 해달라. BRT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실제 운전자들은 좀 불편하죠. 하지만 대중교통이 빨라진다는데. 그럼 어때요? 그 남구 구민이라고도 하셨고 또 취재를 하면서도 그 주변 분들 만나봤을 텐데 주민분들은 좋아하나요? 이거는 뭐 예측되는 문제긴 한데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불편할 수도 있겠고요. 보행로, 그러니까 인도가 최대 1.5m가 줄어요. 왜냐하면 차로 확보를 좀 더 해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기존에 있던 곳, 파리바게트 앞에 있던 횡단보도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상인들조차도 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유동인구 많았는데 유동인구 많은 곳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결사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용호동 안동내에서 부산역을 간다고 생각하면 버스 22번, 27번 바로 부산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트램을 타면 경성대 부경대까지 트램을 타고 가야 되죠. 갔다가 2호선으로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2호선 타고 또 서면역까지 가서 1호선으로 또 환승을 해야 됩니다. 최소 2번 정도의 환승이 필요한 거죠. 기존보다도 오히려 더 늦어지겠고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올해 말부터 착공 들어가는 거는 그럼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확실히 정해지는데 정치적 셈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가장 큰 리스크, 위험 요인은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인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정치 담당 기자니까 정치에 네. 대해서 좀 한번 풀어볼게요. 21대 총선에서 남구가 갑을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렇죠. 남구 갑에 박수영 의원이 당선됐고 남구 을에 박재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양당이 다릅니다. 2023년에 되면 또 총선이 치러지거든요. 22대 총선. 그때는 그럼요. 남구가 인구가 많이 줄어요. 줄어서 그때는 하프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2명이다가 1명으로 줄어듭니다. 부산 시장도 바뀌었잖아요. 이게 시비가 360억이나 들어가는데 사실 전임 시장은 이제 민주당이었고 이제 야당에서 시장을 또 가져가셨는데 시비는 그대로 투입이 됐나요, 그러면? 그렇죠. 시비는 이건 뭐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지방자치제랑 이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시작은 하는 건데 이제 장기 지연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뭐 민원이라든가 앞으로 교통 체증이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부분 해소 안 되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쉽게 갈 수 있지는 않겠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지 않을까.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로 가는 거는 뭐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듣다 보니까 좀 회의론적인 시각도 있는 게 제가 부산 살지만 저는 오륙도 몇 번 안 가보거든요. 근데 네. 굳이 뭐 트램 이거 타러 뭐 전국의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뭐 그렇게는 하겠나.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불편하다면 또 이게 얼마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노 기자님 이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가긴 가겠죠. 전국 1호 트램의 명성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이기도 하고 남구에서는 더 적극적이고요. 다만 자가용 운전자들이나 버스 운전 이용객들, 도시철도 이용객들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아지면 실제로 이게 실증 노선으로 끝나버리고 2기대까지 2기대부터 그 5, 6도까지 연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공사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 그렇겠네요. 그래서 다시 원형으로 복귀도 가능한 거죠. 470억 원의 세금이 들었는데 원형으로 복귀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워낙 찬성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건 정치적 셈법인 거고요. 기본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에 착공 들어가서 2023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첫 삽을 뜨고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건데 얼마나 좀 실증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크게 봐야 돼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트램 깔겠다, 트램 좀 달라. 한국철도기술원에 요구하는 곳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 지자체 거의 다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부산만 하더라도 실제 뭐 5, 6도선뿐만 아니라 해운대 비치선, 그다음에 시베이 파크선이라고 시민공원에서 북한까지, 그다음 강서선 이런 트램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첫 자식으로 꼽은 데가 제1호 트램으로 꼽은 데가 5, 6도선입니다. 이게 안 돼 버리면, 여기서 실증이 안 돼 버리면 다른 도시들을 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게 성공을 해야만 지하철보다 더 편한 지상에 이런 전차가 다시 깔리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요 트램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노준철 기자님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이 말 안 하면 뭐 집에 잡아놓겠다 막 이런.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수용성인 것 같아요. 이제 비용 대 편익 비율. 실제 이걸 운영하더라도 무임승차 비용이 워낙 많고 환승 할인 이런 것 많아서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0억을 벌어들인다면 40억 원의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사실상 혈세, 세금의 개념으로만 바라본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부산에서 이런 트램을 한다는 것 자체, 전국 1호로 한다는 것 자체에 한번 자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좀 대중교통망을 확대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사업이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갔던 뭐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추진되고 정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추진되도록 노준철 기자님께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도 정치해야죠. 정치하실 겁니까? 아니 정치를 대권 출마?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알차고 조금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